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화키 매크로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 목적은 오토화키를 통해서 네이버 검색하는 게 목적인데요. 자, 왜 여기서 네이버 검색까지만 하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토화키 자체는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토화키는 사실상 매크로 언어입니다. 매크로 언어. 즉 이게 이제 하이 레벨의 언어가 아니라 로우 레벨의 언어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사실 웹크롤링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 과거부터 계속 설명드려왔던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자바를 쓸 수도 있고 충분하게 다른 언어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비주얼 베이직을 쓸 수도 있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고 웹크롤링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뭐 IPA도 그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지금 이 매크로에 대한 오토화키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웹크롤링, 즉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직접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전처리해 가지고 특정 포맷으로 만들어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네이버를 검색까지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웹크롤링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언어로 보고 뭐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식으로 하는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목적이라고는 문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법은 이제 인풋 박스. 이제 이 인풋 박스 자체는 여러분들이 입력 변수를 보기보다는 입력하는 값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할 이 검색어를 입력을 받기 위한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메시지 박스는 우리가 인풋 박스 정보를 가져와서 이거를 실제로 출력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즉 어떤 메시지 박스가 보이고 거기 인풋 박스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넣어서 이 값을 쿼리문, 즉 네이버의 검색문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 박스를 쓸 겁니다. if는 혹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입력어를 입력해 달라고 뭐 에러 레벨이 나오면서 거기서 정보를 입력을 원할 수 있게끔, 즉 입력을 요구할 수 있게끔 나오게끔 할 거고요. 런 자체는 여러분들의 기본 어플리케이션, 즉 브라우저를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정해 놓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이런 입력 변수, 인풋 박스에 있는 입력 변수를 같이 쿼리문에 같이 담아 가지고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열람까지, 즉 웹브라우저에 오픈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는 사실 바로 실행을 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요.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토화키가 만능 언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오토화키가 나오게 된 과정을 제가 처음 오토화키를 설명했던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나무위키로 이제 제가 이것저것 이제 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뭐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웹크롤링에서는 올바른 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오토화키에서의 활용 방법을 조금 익숙하게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강의를 준비한 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토화키에서 이 통합 개발 환경 IDE를 쓰거든요. 이제 사이트 for 오토화키라는 걸로 해서 오토화키의 전문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즉 이제 스페셜라이즈된 어떤 이제 통합 개발 환경 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사실상 너무 간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우선 웹크롤링을 할 때 우리가 F4를 해볼까요? F4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웹크롤링을 이제 F4를 눌렀을 때 진행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인풋 박스를 들어갈게요. 인풋 박스를 누르고 인풋 박스에서 우리가 유저의 쿼리문을 받을 건데요.
이 유저의 쿼리문을 받을 때 뭐 네이버 검색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해서 여기는 제가 이제 200, 100 해서 이제 사이즈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 줄게요. 그리고 if에 이제 제가 이제 위에서 input 박스 넣었으면 이제 if에 에러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해 주실 거는 에러 레벨이라고 입력을 할 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세요. 제가 잘못 눌렀는데 에러 레벨이라는 2만 줘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통합 개발 환경에서의 장점입니다. 즉 커스터마이즈된 통합 개발 환경은 즉 이제 이 전문화된 통합 개발 환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앞 글자만 입력을 해도 탭키로 자동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파워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즈 IDE를 쓰고 있고 ISE를 쓰고 있고요.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보다는 제 경우에는 이제 파이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러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뭐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이제 아나콘다를 활용해 아나콘다의 통합 개발 환경에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차 말씀을 드리고요. 메시지 박스를 이제 열어서 여기에 제가 혹시나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취소했거나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게끔 하고요. 값은 이제 리턴으로 이제 우리가 되돌려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your search query라고 해가지고 변수를 넣을 건데요. 자, 여기서 오토하키는 변수 처리를 이렇게 는 표시를 해서 위에서 우리가 입력받은 유저 쿼리 값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고요. 자, 입력 변수 받아왔죠? 받아왔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건 이제 search URL로 해서 여기서 다시 변수 값을 받아오는데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어떤 걸 할까요? 자, 제가 지금 이 값을 하나 이제 네이버를 열었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입력을 하면 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올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삼성전자 이 쿼리문을 뒤에 붙였을 때 이 삼성전자가 붙게끔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제가 이제 ID 환경에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이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search URL 값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넣을 건데요. 근데 혹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자, 이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통합 개발 환경과는 무관하게 지금 아까 자, 보세요. 여기는 삼성전자로 입력이 되었지만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뭔가 이제 값이 이제 뭐 암호화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URL 인코딩이라고 해가지고 HTTPS 환경에서는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의 입력하는 값이 인터넷 통신을 할 때 암호화돼서 즉 텍스트가 암호화돼 가지고 전송이 됩니다. 이 암호화를 하는 이유는 전송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해커들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뚫어 가지고 이게 침투를 해서 이제 도청을 미리 한다는 가정하에 정보들이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면 PC가 이렇게 있고요. 내 PC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여러분들 원격으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해커가 이렇게 PC를 보면서 여기를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정보를 훔쳐보고 있어요. 이 훔쳐보고 있는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뭐 도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니핑, 패킷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한테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데 HTTPS를 쓰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들이 암호화돼서 들어가요.
암호화돼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삼성전자를 입력을 하면 HTTPS가 아닐 때는 삼성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삼성 일렉트로닉스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HTTPS로 할 경우에는 퍼센트에서 뭐 EC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즉 해커가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제 침투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이 지금 퍼센트로 나오는 URL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값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요즘 많이 이제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요즘 웹 서비스를 환경하는 데에서는 이 HTTPS가 가장 필수적으로 권고되고 필수 보안 요소입니다. 심지어 요즘 브라우저 이제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파이어폭스나 이 기본 브라우저에서도 이 S 기능이 이제 HTTPS가 아닐 경우에는 뭐 이 웹사이트는 신뢰되지 않은 사이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 표시가 나오면서 들어갈 진입에 대한 사용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 번쯤 보셨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건 그냥 저한테 별도로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참고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이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요. 쿼리까지는 일단 했는데 우리가 뒤에 아까 이 부분을 제가 방금 이렇게 삭제한 부분을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를 넣을 때 뒤에 연결을 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점이라고 했죠. 점 표시를 하고 유어 서치를 하면은 즉 위에서 받은 이 변수를 여기다가 다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화키에서는 이 점 이제 이 콜론 표시가 콜론이 아니라 이제 뭐 이게 이제 마침표죠. 이 마침 표시가 이 문자열을 연결을 해준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런을 해서 실행하는 코드가 이제 런이거든요. 런을 해서 search URL 위에서 우리가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search URL로 우리가 변수 표시를 하면 됩니다. 즉 변수 값을 그대로 이제 이 %%에 담아 가지고 값을 입력을 해서 넣어주면 그리고 리턴 값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네이버 검색해서 이제 이동까지 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제가 이거 테스트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오토코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쿼리라고 해서 .ahk로 해서 확장자 오토화키는 ahk죠. ahk를 눌러서 하면은 제가 아까 확인을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입력을 하면은 오토화키에서 제가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네이버 쿼리라는 부분으로 다시 잠깐만요. 네이버 쿼리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저장을 한 거고요. 자,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입력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혹시나 이게 깨질 수 있는 걸 우려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인코딩인 부분을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UTF-8 with 이제 봄 이 표시를 누르면 이게 이제 뭐 깨지게 되는데 사실 이 확장자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코딩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제외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고 그대로 이제 코드를 이제 이전에 기록을 했던 부분들을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까 하는데 그대로 좀 죄송하지만 좀 빠르게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뭐 얼마 안 걸리니까요. 얼마 안 걸리니까 네이버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아까 했던 부분으로 그대로 가고 메시지 박스만 하면 되겠네요. 메시지 박스만 여기에 뭐 이제 사용자가 취소했거나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게 어디로 날라갔기 모르겠는데 자, your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run, 그쵸? 그 다음에 search URL,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다시 리턴 값으로 가져오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 아까 그 저장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했는데요. 이거 이제 백값 이제 뭐 저장되면서 이제 자동으로 복사되는, 이제 붙여넣는 건데, 잠깐만요. 제게 조금 PC가 이상한데, 닫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오토하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가져왔고,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오토하키 유니코드 32비트를 누르면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됐고, F4를 눌렀을 때, 보세요. F4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이 값들이 실행이 돼줘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F4를 누르면, 자, 네이버 검색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검색으로 입력하세요. 여기서 제가 삼성전자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바로 삼성전자가 들어갔죠. 그죠? 여기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입력한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뭐 혹시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거 입력이 되나요? 하면은 F4를 다시 눌러볼게요. 그리고 또 네이버 검색이 또 나오죠. 지금 매크로이기 때문에 바로 쉽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현대자동차가 또 입력이 되고, 또 한번 여기에 SK하이닉스를 입력을 해볼게요. SK하이닉스가 입력이 되고, 또 한 번 더 여기에 뭐 LG전자를 입력을 해볼까요? 그럼 LG전자가 입력이 되고, 즉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지금 F4를 누르면서 매크로를 활용을 했어요. 매크로까지 입력을 해볼까요? 그럼 매크로가 바로 입력이 되고요. 이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매크로 이렇게 정보를 가져온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웹크롤링 하냐, 이 부분을 물으신다면, 자, 이 부분부터는 확실한 방법은 파이썬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이제 IPA 기능을 이용해서 정보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긁어오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크로로 여기까지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손쉽게 들어갔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태그 값을 눌렀을 때 제목 값을 누르면, 뭐 예를 들면 이 값들, 즉 A 태그의 href 속성 안에 이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웹 크롤링에서의 이 태그 분석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태그 분석이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요즘에 뭐 데이터 시대라고 하듯이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잘 활용이 되고요. 파이썬에서도 그 중에 셀레니움이나 이 뭐 뷰티풀숲이라는 이제 크롤링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이후에 크롤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제 이전 영상, 이제 파이썬 크롤링 강의라 조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